저는 박선이라고 합니다. 303호 문이 열리자 미연과 선희는 서로를 보며 얼어붙었어요. 어머, 당신은 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듯한 닮은 얼굴 때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34년 전에 태어난 그 아이가 저예요. 선희가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선이야, 정말 내가 맞구나.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버린 딸과의 운명적 재회였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 씨, 나왔어. 제국의 목소리에 두 여자는 동시에 굳어졌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주택가에 자리한 카페 힐링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커피 향이 감돌고 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서 할머니들이 수다를 떨고 학생들은 공부에 열중하고 있죠. 이 평범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박선희입니다. 선희는 34살 카페 사장이면서 바리스타예요. 손님들에게 건네는 그녀의 미소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커피를 드릴까요? 선희가 단골 할머니께 인사를 건넵니다. 할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서 아메리카노를 시키시죠. 선희야, 너 정말 착하다. 이런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머니의 말에 선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딸이라는 말이 가슴을 콕 찌르듯 아팠거든요. 선희는 태어나자마자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부잣집 외동딸로 자랐지만 어린 시절부터 양부모는 숨기지 않았어요. 넌 우리가 데려온 아이야. 우리 친딸은 아니지만 소중하게 키울 거야. 그 말이 사랑이라는 걸 알지만 아이에게는 상처였어요. 양부모님은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부족한 게 없도록 키워주셨고 좋은 대학도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벽이 있었죠. 아무리 사랑받아도 진짜 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그리라고 하면 선희는 항상 망설였어요. 양부모님과 자신이 닮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엄마를 닮았네, 아빠를 닮았네 하며 이야기할 때면 선희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선희야, 너 엄마 눈썹이랑 똑같다. 친구의 무심한 말에 선희는 웃어넘겼지만 마음속으론 울고 있었어요. 자신의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왜 자신을 버렸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중학생 때였습니다. 양어머니가 술에 취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친엄마는 16살에 너를 낳았대. 키울 수 없어서 우리한테 보낸 거야. 그때 참 어리고 예뻤다고 하더라. 그날 밤 선희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16살 자신보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해 봤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 카페를 차린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고 싶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 두려웠죠. 카페라는 공간은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어요. 손님들은 선희를 좋아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주고 커피도 정성껏 내려주었거든요. 하지만 선희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어요. 혹시 자신이 입양하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달리 볼까봐 두려웠거든요. 결혼 3년 차인 남편 최재국과의 만남도 이 카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재국은 중소기업 영업팀장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카페에 들어왔을 때부터 선희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향이 좋죠?
제국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선희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만남 후 제국은 선희의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죠. 선희야,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의 내가 중요한 거지. 나는 지금 너와 사랑에 빠진 거야. 제국의 말에 선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혼식 날 양부모님이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선희야, 행복해야 한다. 내가 우리 딸인 게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선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졌습니다. 제국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예전엔 카페에 자주 들러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요즘은 얼굴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여보, 오늘도 늦어? 선희가 전화를 걸면 제국은 늘 바쁘다는 말만 했습니다. 미안해, 선희야.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이해해줘. 제국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선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제국이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거든요. 어릴 적부터 늘 그랬어요. 무언가 잘못되면 자신 탓부터 했죠. 밤늦게 들어오는 제국의 뒷모습을 보며 선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를 버린 친엄마처럼 제국도 언젠가는 떠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이 떠 있었어요. 어릴 적 양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습니다. 별은 혼자 있어도 빛을 내지. 너도 그런 아이가 되렴. 하지만 지금의 선희는 별보다는 달 같았어요. 다른 빛이 있어야만 빛날 수 있는 그런 존재 같았습니다. 제국이라는 빛이 있어야만 자신도 빛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제국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렸어요. 시계가 12시를 가리켜도 제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희는 침실로 들어가 혼자 잠들었죠. 꿈속에서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국은 새벽에 들어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일어나 카페 준비를 하러 갔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몰랐어요. 곧 자신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희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은 어젯밤 늦게 들어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선희는 조용히 움직이며 제국을 깨우지 않으려 신경 썼죠. 오늘은 빨래나 좀 해야겠네. 선희가 혼잣말을 하며 세탁기 앞으로 갔습니다. 제국의 양복 주머니를 뒤적이며 볼펜이나 동전 같은 것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손끝에 종이 조각이 만져졌어요. 선희는 무심코 그것을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에 인쇄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죠. 미래산부인과라고 적혀 있었어요. 산부인과? 선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 제국이 산부인과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까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이틀 전이었어요. 제국이 회사 일로 바쁘다며 늦게 들어왔던 바로 그날이었죠. 선희의 마음이 급격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있나? 아니면 제국 자신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갔던 걸까요? 하지만 산부인과는 여성 전문 병원이었어요.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초음파 검사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선희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보통 임신했을 때 하는 검사잖아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국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제국의 행동이 이상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전화를 받을 때도 어딘가 어색했죠. 예전처럼 선희에게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고요. 선희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카페로 가는 길에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 제국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어릴 적 상처가 다시 되살아났어요. 친엄마에게 버림받았던 기억, 늘 진짜 딸이 아니라는 소외감,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단골 손님 몇 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선희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선희야, 오늘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단골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선희는 잠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선희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하루 종일 선희는 영수증 생각으로 괴로웠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도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계속 그 일만 생각났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죠. 여보, 전화 좀 받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하지만 답장도 오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제국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해, 선희야. 회의 중이어서 못 받았어. 무슨 일이야? 선희는 잠깐 망설였어요. 바로 영수증 이야기를 꺼낼까 하다가 일단 돌려서 물어보기로 했죠. 여보, 요즘 몸은 괜찮아요?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응?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나는 괜찮아. 왜 내가 아파 보여? 제국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피곤해 보여서요. 병원 같은 데는 안 갔어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병원? 아니, 안 갔는데. 왜 그런 걸 물어봐? 제국의 대답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선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혹시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걸 들키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건강 챙기라는 뜻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선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제국의 반응이 너무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우리 선희가 걱정해 주니까 고맙다며 다정하게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방어적이었죠. 저녁 시간이 되자 선희는 카페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국이 오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선희는 제국의 옷가지들을 다시 한번 뒤져봤습니다. 다른 영수증이나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별다른 건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밤 9시쯤 제국이 돌아왔습니다. 선희야, 나왔어. 제국이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어요. 하지만 선희에게는 그 목소리조차 낯설게 들렸습니다. 어서 와요. 저녁 드실래요? 선희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니야, 회사에서 먹었어. 좀 씻고 올게. 제국이 대답하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적었어요. 제국이 욕실 문을 닫고 샤워를 시작하자 선희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제국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제국은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가까이 두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깜빡했나 봐요. 선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안감이 너무 컸죠. 영수증의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물소리가 욕실에서 계속 들려왔어요. 선희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비밀번호는 선희의 생일이었어요. 화면이 열리자 문자 목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희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미연이라는 이름이 수십 번 나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문자를 클릭해 봤어요. 우리 아기 잘 지켜요. 라는 짧은 문장이었죠. 선희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 아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어요. 제국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는 뜻이었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더 위쪽 문자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요. 건강한 아기예요. 오늘 병원에서 초음파 찍었어요.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선희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영수증의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제국이 산부인과에 간 이유는 바로 이 미연이라는 여자와 함께였던 거죠.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제국이 곧 나올 거예요. 선희는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피했습니다. 선희야, 물 좀 갖다 줄래? 제국이 욕실에서 소리쳤어요. 선희는 컵에 물을 따라 욕실 문 앞에 두었습니다. 잠시 후 제국이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선희에게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어땠어? 제국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괜찮았어요. 선희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제국은 선희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선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국은 평소처럼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선희에게는 그 잠든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제국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알아버린 이상 예전처럼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선희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국의 문자를 본 이후로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다정하게 느껴졌던 제국의 미소도 이제는 거짓말처럼 여겨졌죠. 오늘도 늦어질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제국이 아침에 나가면서 던진 말에 선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예전 같으면 조심히 다녀와요라고 대답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도 선희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죠. 그저 웃기만 할 뿐이었어요. 선희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며칠째 이상해. 가장 오래된 단골이신 김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연이라는 여자가 누구인지, 정말로 제국의 아이를 가진 건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야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선희는 카페 문에 잠시 외출 팻말을 걸고 나섰습니다. 제국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제국의 회사 근처로 향했죠. 제국의 회사 앞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을 때였습니다. 제국이 건물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동료와 함께 나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선희도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탔어요.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분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선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시내 한복판을 지나 조금 외진 곳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상가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였죠. 제국이 탄 택시가 멈춘 곳은 낡은 오피스텔 앞이었습니다. 선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세우고 내렸어요. 제국이 오피스텔 입구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죠. 동료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 선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곳이 그 여자가 사는 곳일까요? 선희는 조심스럽게 오피스텔에 접근했어요. 건물은 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1층에는 작은 편의점이 있었고 위층들은 모두 원룸이나 투룸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선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층이 올라가며 제국을 찾아봤습니다. 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였어요. 문이 열리자 복도에서 제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아, 괜찮아? 오늘 컨디션은 어때? 선희는 깜짝 놀라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제국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가 있어 보이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선희는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제국이 한 여자를 부축하며 걷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분명히 임신한 것 같았습니다. 배가 제법 불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선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긴 생머리에 또렷한 눈매,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예뻤죠. 거울을 보는 것 같아. 선희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물론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생김새가 너무 비슷했죠. 제국과 그 여자가 303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자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제국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받쳐주고 있었어요. 들어가서 좀 쉬어. 내가 저녁 준비할게. 제국의 목소리에는 선희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임신한 아내를 돌보는 남편 같았어요. 문이 닫히고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선희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303호 문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죠. 미연아, 이거 어때? 아기한테 좋다고 하던데. 제국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잘해주네요. 미연이라는 여자가 대답했어요. 선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제국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임신한 여자와 말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정말 자신과 너무 닮았거든요. 마치 나이 든 자신을 보는 것 같았죠.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선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상상이라고 여겨 고개를 저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제국이 나오고 있었어요. 선희는 급하게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죠. 다행히 제국은 선희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국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후 선희는 다시 303호 문 앞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인터폰을 눌러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희는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일까요? 왜 자신과 그렇게 닮았을까요? 그리고 제국은 언제부터 그 여자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걸까요? 카페로 돌아와서도 선희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손님들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죠. 커피를 만들다가 실수하기도 했고요. 선희야, 정말 괜찮은 거야? 오늘 너무 이상해. 김할머니가 다시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선희가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선희는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국이 집에 와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였어요. 평소 같으면 제국이 벌써 집에 와 있을 시간이었죠. 아마 아직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선희는 소파에 앉아 제국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모른 척해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따져 물어야 할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궁금한 건 그 여자의 정체였어요. 왜 그렇게 자신과 닮았을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10시가 넘어서야 제국이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선희야.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제국이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지만 선희에게는 모든 게 거짓말로 들렸어요. 어떤 일이었어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야. 별거 아니고. 제국이 대충 둘러댔어요. 예전 같으면 자세히 설명해 줬을 텐데 요즘은 항상 이런 식이었죠. 그날 밤도 선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국의 잠든 얼굴을 보며 온갖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던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자신과 닮았는지, 그리고 제국과는 어떤 관계인지 말이죠. 며칠이 지났지만 선희는 그 여자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너무나 닮은 그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도대체 누구일까요? 단순한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하고 있던 선희에게 단골 김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희야, 오늘은 좀 나아 보이네. 그래도 아직 뭔가 걱정이 있어 보여.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선희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할머니가 갑자기 핸드백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선희야, 이거 한번 봐봐. 옛날 사진인데 말이야. 선희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여성이 한 명 찍혀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여성이 며칠 전 본 그 여자와 똑같았거든요. 할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이 사람? 박미연이라고 해. 젊었을 땐 이 동네에서 유명했어. 참 예쁜 사람이었지. 할머니가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박미연. 선희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제국의 휴대폰에서 본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 고등학교 때 아이를 가진 거야. 그때 16살이었는데 말이야.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선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16살에 아이를 가졌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선희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지. 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결국 부잣집에 입양을 보냈어. 그 후에 미연이는 서울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선희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미연의 얼굴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특히 눈매와 코, 입술 모양이 거의 똑같았죠. 할머니, 혹시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세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30여 년 전쯤이었을 거야. 미연이가 16이었으니까.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어 말씀하셨어요. 선희는 급격히 어지러워졌습니다. 30여 년 전
16살의 미연이 낳은 아이, 그리고 부잣집 입양. 모든 조건이 자신과 일치했어요. 선이야,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됐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선이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그 미연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친엄마일까요? 그렇다면 제국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바로 자신의 친엄마라는 뜻인가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할머니가 가신 후 선희는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미연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정말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선희는 양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희예요. 어머, 선희야. 웬일로 전화를 했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양어머니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혹시 제 친엄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제 친엄마 이름이 박미연인가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어요. 선희야, 그걸 어떻게 알았니? 선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미연이 자신의 친엄마가 맞았던 거예요. 어머니, 제 친엄마가 정말 박미연이 맞나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맞다. 박미연이라는 분이 내 친엄마야. 하지만 선희야,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거니? 혹시 그분을 만났니? 양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선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의 친엄마가 남편의 애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그 이름을 들어서요. 다른 건 없나요? 제 친엄마에 대해서 더 아는 게 있으시면. 선희야, 과거 일은 잊고 살아라. 지금이 더 중요한 거야. 괜히 상처받을 일은 만들지 마라. 양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선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친엄마가 남편의 애인이고 그것도 임신까지 했다니요. 이럴 수가. 선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국이 돌아온 거예요.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이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어요. 선희야, 나왔어. 제국이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선희에게는 그 목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어서 와요. 선희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제국을 보고 있으니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무슨 일 있었어? 제국이 선희의 상태를 보고 물었습니다. 선희는 잠깐 망설였어요. 지금 당장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말 미연이 임신한 아이가 제국의 아이인지, 그리고 미연이 선희의 정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제국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선희를 위로해줬겠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없었죠. 아마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날 밤 선희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을 버린 친엄마가 이제 와서
남편의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미연이 선희의 정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었어요. 혹시 일부러 제국에게 접근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히 만난 걸까요? 어떤 경우든 선희는 확실히 해야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태로는 살 수 없었거든요. 내일은 직접 미연을 만나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선희는 잠깐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미연의 얼굴이 나타났죠. 젊었을 때의 모습부터 지금의 모습까지 모든 게 선희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뜬 선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미연과 똑같은 얼굴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미연이 바로 자신의 친엄마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일찍 일어나 카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반드시 미연을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제국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해. 저녁도 늦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제국의 말에 선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마 미연에게 가는 거겠죠. 카페 문을 열고 몇 시간 일한 후 선희는 잠시 휴업 팻말을 걸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오피스텔로 가는 길에 선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미연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을까요? 만약 안다면 어떤 기분으로 제국과 만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일까요? 오피스텔에 도착한 선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303호 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문 너머에 자신을 버린 친엄마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선희는 용기를 내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미연 씨 맞으신가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에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선희 앞에 미연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멀리서 본 것과는 달리 가까이서 보니 정말 자신과 똑같았어요. 나이 차이만 있을 뿐 거의 판박이었죠. 미연도 선희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당신은... 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박선이라고 합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연은 한동안 선희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죠.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기용품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미연의 배가 제법 불러 있는 걸 보니 임신 후기인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미연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선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선희가 소파에 앉자 미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혹시 당신이... 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는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34년 전에 태어난 그 아이가 저예요. 선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선희야, 정말 내가 맞구나. 미연이 떨리는 손으로 선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어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닮았어. 너무 많이 닮았어. 어릴 때 내 모습 그대로야. 미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넌 어떻게 날 찾았니? 누가 가르쳐줬니? 선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엄마가 대답해 줄게. 미연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재국이라는 사람 아세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재국이를, 왜 재국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선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연이 충격을 받은 듯 뒤로 물러앉았어요. 뭐라고? 재국이가 내 남편이라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도 재국이의 아이죠? 선희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미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어떻게. 엄마는 제가 재국의 아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선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몰랐어. 정말 몰랐어. 미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재국이가 결혼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부인이 누군지는, 그리고 설마 그게 너일 줄은. 선희는 미연의 반응을 보며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더 충격적이었죠. 엄마, 재국이랑은 언제부터 만나신 거예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한 2년 전쯤부터야. 재국이가 사업이 어려울 때 도와준 적이 있어서. 미연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선희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재국이 사업 실패로 힘들어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미연이 돈을 빌려준 모양이었어요. 그럼 엄마는 재국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만나셨다는 거네요? 선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 성만 최 씨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 재국이가 가족 이야기는 별로 안 했거든. 미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재국이는 엄마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제 친엄마라는 걸 말이에요. 선희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연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리가.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설마. 그때 미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잠깐. 혹시 재국이가 일부러. 미연이 무언가를 떠올린 듯 했어요. 뭘 일부러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재국이가 가끔 내 이야기를 했어. 입양된 아내가 있다고. 그리고 그 아내의 친엄마를 찾고 싶어 한다고. 미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선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재국이가 일부러 엄마를 찾아서 접근한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미연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국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연아, 나왔어. 미연과 선희는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재국이 온 거예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선희야, 숨어. 미연이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고 재국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선희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희야, 너가 여기 왜? 재국이 말을 더듬었어요. 선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보, 아니, 재국 씨.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재국의 얼굴에는 당황과 죄책감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선희야, 이건 내가 설명할게. 설명이 필요한가요? 제 친엄마를 임신시킨 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미연도 일어나서 재국을 쳐다봤습니다. 재국아, 정말이니? 선희가 내 아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니? 재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선희는 재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봐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제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인가요? 제 친엄마를 임신시켜 놓고 미안하다고요? 제국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희가 소리쳤어요. 엄마한테 제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입양된 아내가 있다고 친엄마를 찾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면서요. 미연이 제국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국아, 정말이니? 선희가 내 아내라는 걸 알고서도 나한테 접근한 거니? 제국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몰랐어.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 언제부터요? 선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한 달 전쯤. 제국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선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그동안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네요? 미연도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제국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나한테도 선희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잖아. 제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미연 씨는 임신한 상태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럼 그때 진실을 말했어야죠. 선희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왜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무서웠어. 제국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떠날까봐, 모든 걸 잃을까봐 무서웠어. 선희는 제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엄마와 계속 만나면서 저는 속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미연이 제국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국아, 처음에 나한테 접근할 때도 거짓말이었니?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도움을 청한다던 그것도? 제국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진짜였어. 정말 어려울 때였고 미연 씨가 도와준 거야. 그때는 정말 몰랐어. 그럼 언제 알게 된 거예요? 선희가 따져 물었습니다. 미연 씨가 어릴 때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였어. 그때 나이나 상황들을 들어보니까. 제국이 어렵게 말했어요. 미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직접 이야기해줬으니까. 선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국 씨는 제 친엄마라는 걸 알고서도 계속 관계를 유지한 거네요? 선희야, 그때는 이미. 제국이 변명하려 했지만 선희가 막았어요. 그때는 이미 뭐요? 사랑에 빠져서요? 제 친엄마와 말이에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미연이 제국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국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미연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국이 미연에게도 고개를 숙였어요. 선희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행복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절망적인 웃음이었죠. 정말 웃겨요. 제가 평생 찾고 싶어 했던 친엄마를 제 남편이 임신시켜 놓다니. 선희야. 미연이 선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선희는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 아니 미연 씨. 엄마는 왜 저를 버렸어요? 선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선희야,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16살이었고 가족들이 모두 반대했어.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저보다는 뱃속의 아기가 더 소중한가요? 선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너도 소중해. 미연이 울면서 말했어요. 소중하다고요? 선희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제 남편의 아이를 가진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평생 친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았는지 아세요? 제국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선이야, 제발 이해해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선이가 제국을 쏘아봤어요. 그럼 저한테 말했어야죠. 제 친엄마를 찾았다고, 그리고 그분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이에요. 그럼 넌 어떻게 했겠어? 이해해줬겠어? 제국이 반박했습니다. 선이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만약 제국이 진실을 말했다면 자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선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보다는 나았을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미연이 배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선이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이 아기는 죄가 없어. 그 아기요? 선이가 미연의 배를 바라봤어요. 그 아기가 제 이복 동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 의붓자식이 되는 건가요? 그 말에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선희에게는 친엄마이자 남편의 애인인 미연, 그리고 남편이자 친엄마의 연인인 제국, 그리고 태어날 아기는 선희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요? 선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꿈꿔왔던 재회가 이런 식일 줄은 몰랐어요. 선희야. 미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엄마는 저를 2번 버린 거예요. 선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났을 때, 2번째는 지금이요. 무슨 말이야?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미연이 항변했어요. 그럼 뭐예요? 제 남편의 아이를 가지고도 저를 버린 게 아니라고요? 선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제국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선희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모든 걸 정리하고. 정리해요? 선희가 제국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정리하실 건데요? 엄마를 버리고 저한테 돌아올 건가요? 아니면 저를 버리고 엄마와 살 건가요? 제국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떤 선택도 쉽지 않았거든요. 선희가 핸드백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볼 게 없네요. 선희야, 가지 마. 미연이 일어나려 했지만 배가 불러서 쉽지 않았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선희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찾던 엄마가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행복하시길 바라요. 선희야. 제국이 따라 나서려 했지만 선희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며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친엄마와 재회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평생의 꿈이 이렇게 끔찍한 악몽으로 바뀔 줄이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끝내야겠다고. 제국과의 결혼도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모든 걸 정리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오피스텔에서 나온 선희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한 걸음씩 걸어갈 뿐이었죠. 집에 도착한 선희는 곧바로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꺼내서 옷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선희가 중얼거리며 짐을 쌌습니다. 결혼 반지도 빼서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국이 따라온 거였어요. 선희야, 선희야, 어디 있어?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짐을 쌌죠. 제국이 침실로 들어왔을 때 선희는 가방을 닫고 있었어요. 선희야, 뭐 하는 거야? 어디 가려고? 제국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선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서류 준비하겠어요. 선희야, 제발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제국이 선희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선희는 피했어요. 이야기요? 뭘 더 이야기해요? 선희가 제국을 쳐다봤습니다. 제 친엄마를 임신시켜 놓고 무슨 이야기를 더 하자는 거예요? 선희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니까. 미연이를 사랑하게 됐어. 제국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선희는 웃었어요.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죠. 사랑이라고요? 제 친엄마를 사랑한다고요? 그래, 미안하지만 그래. 나는 미연이를 사랑해. 제국이 고백했습니다. 선희는 가방을 들고 제국 앞을 지나쳤어요. 그럼 엄마와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이제 상관없으니까. 선희야, 기다려. 제국이 뒤따라왔지만 선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선희는 화장대 위에 놓인 결혼 반지를 보았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 작은 반지에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었죠. 택시를 타고 양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택시 안에서 선희는 양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선희예요.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어머, 선희야?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이상하네. 양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잠깐 머물러도 될까요? 선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래, 물론이지. 얼른 와라. 양어머니가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양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양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선희의 모습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셨죠. 선희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초췌해졌니? 양어머니가 선희를 안으며 물어보셨어요. 선희는 양어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왜 그래, 우리 딸, 무슨 일인지 말해봐. 양어머니가 선희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셨어요. 거실에 앉아서 선희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국의 불륜, 그리고 그 상대방이 자신의 친엄마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양아버지와 양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양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선희야, 정말 힘들었겠구나. 양어머니가 선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모르겠어요. 선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자.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돼. 양아버지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선희는 어린 시절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벽에는 어릴 때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웃고 있는 어린 선희의 모습이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 달라 보였죠. 다음 날 아침 선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거든요. 오후에 변호사를 만난 선희는 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들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가 조언했어요. 재산은 상관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고 싶어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선희는 카페로 갔습니다. 며칠 동안 문을 닫아서 손님들이 궁금해할 거였어요. 카페 문을 열자 단골 김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선희야, 왜 며칠 동안 문을 안 열었니? 걱정했잖아. 죄송해요, 할머니. 급한 일이 있어서요. 선희가 사과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얼굴이 많이 상했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선희는 할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듣고 있다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나, 그런 일이. 미연이가 정말 내 친엄마였구나.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선희야,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미연이도 불쌍한 사람이야. 어린 나이에 너를 낳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거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 남편의 아이를 가진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선희가 분노를 드러냈어요. 그건 그래. 하지만 미연이도 모르고 시작한 일이잖아. 제국이 그놈이 나쁜 거지. 할머니가 제국을 비난했어요. 그날 저녁 제국이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문은 이미 닫은 상태였지만 유리문 너머로 선희가 보였어요. 선희야, 문 좀 열어줘. 이야기하자. 제국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희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뭐하러 왔어요? 이혼 서류 받았어. 정말 이럴 거야? 제국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서명하고 돌려주세요. 선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선희야, 나는 너를 사랑해. 미연 씨와는 다른 사랑이야. 제국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하지 마세요. 역겨워요. 선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미연 씨는 어떻게 하라고? 아이도 곧 태어날 텐데. 제국이 물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상관없으니까.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국은 한동안 선희를 바라보다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정말 후회 없을 거야? 후회하는 건 당신이겠죠. 두 여자를 모두 잃게 될 테니까. 선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야? 제국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거짓말쟁이를 누가 믿겠어요? 선희가 예언했습니다. 제국이 서류를 두고 나간 후 선희는 홀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결혼도, 친엄마에 대한 환상도 모든 게 산산조각 났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비가 그치면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라고,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이혼 절차를 모두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서울의 카페를 정리하고 강원도 동해안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죠. 마을 입구에 자리한 작은 집을 얻어서 1층은 꽃집, 2층은 거주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매일 아침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는 일상이 선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네요. 선희가 창문을 열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짠내음이 가득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서울에서의 답답함과는 전혀 다른 자유로움이었죠. 꽃집 바닷꽃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선희가 직접 기른 꽃들로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특히 결혼식이나 장례식용 꽃다발을 주문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선희 씨, 오늘도 예쁜 꽃들이네요.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시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은 어떤 꽃을 찾으세요? 선희가 밝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손자 생일이라서 꽃다발 하나 만들어주세요. 예쁘게 부탁해요. 할머니가 당부하셨어요. 선희는 정성껏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하얀 장미와 분홍 카네이션, 그리고 작은 백합을 조화롭게 배치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느낌의 꽃다발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선희는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이곳 사장님도 서울에서 내려온 분이었어요. 비슷한 처지라서 금세 친해졌죠. 선희 씨, 요즘 어떠세요? 적응은 잘 되시고? 카페 사장님이 커피를 내려주며 물었어요. 네, 너무 좋아요.
여기 온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선희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서울 생각 안 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양부모님은 보고 싶어요. 하지만 다른 건 별로 그립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선희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러웠어요. 매일 꽃들을 돌보고 바다를 바라보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게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꽃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미연이었어요. 배는 이미 많이 들어가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죠. 선희야. 미연이 조심스럽게 선희를 불렀어요. 선희는 잠시 놀랐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양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 꼭 만나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셨어. 미연이 어렵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선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재국이와 헤어졌어. 미연이 고백했어요. 아이 아빠 없이 키우기로 했어. 선희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선희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미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선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미연이 계속 울었어요. 선희는 미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뭐라고? 미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덕분에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거든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선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선희야. 미연이 선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선희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엄마, 아기 건강하게 낳으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키우시고요. 선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도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미연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안 되지만 원망도 하지 않을게요. 그냥 남남으로 살아요. 미연은 한동안 선희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선희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알아요. 하지만 사랑해도 때가 있는 법이에요. 선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연이 떠난 후 선희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해질 무렵의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황금빛 햇살이 파도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선희가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양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선희야, 미연 씨가 다녀갔다면서? 괜찮니? 양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기회였어요.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어서요. 선희가 대답했어요. 우리 딸 정말 씩씩하구나.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 양어머니가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선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시에서 내려온 젊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연다는 소식이었어요. 선희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반가워했죠. 어느 날 오후 그 수의사가 꽃집에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업 선물로 쓸 꽃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어떤 꽃을 원하세요? 선희가 물었어요. 밝고 희망적인 느낌의 꽃이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선희는 노란 해바라기와 하얀 국화, 그리고 초록 잎사귀를 조화롭게 엮어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려요.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그가 꽃다발을 받으며 말했어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박선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선희가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민준이 나간 후 선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저녁이 되자 선희는 2층 베란다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죠.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선희가 별들을 보며 말했어요. 나에게는 이 아름다운 바다와 꽃들이 있으니까. 선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에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낸 강인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이제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다처럼 넓고 깊은 마음으로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생을 말이죠.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는 밤, 선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행복이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